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테슬라 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던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당시 테슬라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가 테슬라 소유 차량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터페이스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그냥 살짝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UI였어요. 사실 이건 5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도 여전히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테슬라는 V1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V9, V1 제로 같은 대형 업데이트들을 연휴 시즌에 맞춰서 공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홀리데이 시즌쯤 뭔가 큰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식 출시 전에 이게 유출되어 버린 거예요. 물론 유출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 팬들은 이 새로운 UI를 보고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봤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명백하게 프로토타입이었어요. 실제로 양산될 예정이 아니었던 거죠. 테슬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모듈 디자인을 포기하고 나중에 훨씬 더 절제된 버전을 출시했거든요. 처음에 봤던 것보다 기능이 많이 축소된 버전이었죠. 자, 그럼 이 환상의 UI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컨셉부터 말씀드리면 이 인터페이스는 당시 테슬라의 UI와 비교했을 때 정말 엄청난 변화였어요. 테슬라 커뮤니티 전체에 충격파를 보낼 정도였다니까요.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래밍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들이 앱의 크기를 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홈화면에 배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각각의 앱이 반응형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고 화면 어디든 원하는 곳에 놓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에 큰 앱 하나만 띄울 수도 있고, 작은 위젯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크기가 다른 앱들을 조합해서 배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완전 자유자재죠. 전체적인 컨셉의 중심은 바로 커스터마이징이었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사진을 보면 왼쪽 위에 작은 맵스 위젯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홈워크, 찰징으로 가는 빠른 아이콘들이 있었죠. 왼쪽 아래에는 옛날 폰 앱이 있었는데 캘린더, 메시징, 폰 사이를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들이 각각 독립된 앱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기능 자체는 기본적으로 똑같았죠. 화면 오른쪽에는 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이런 앱들 자체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실행시킬 수 있었고 크기와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 하단을 보면 앱들과 독 사이에 가로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마도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홈화면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쓰는 페이지 하나, 음악 고를 때 쓰는 페이지 하나, 주차했을 때 쓰는 페이지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페이지를 설정해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이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게 5년 전인데, 솔직히 지금 봐도 이런 컨셉들이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대부분 한 번에 하나의 앱만 실행시킬 수 있고,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커스터마이징 할 방법도 없잖아요. 이제 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2021년 당시에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단에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독이었죠. 여기서 앱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플레이어, 에너지 같은 주요 앱들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사용자가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결국 V11에서 실제로 출시된 건 이것보다 커스터마이징이 덜 되지만 훨씬 더 세련된 버전의 테슬라 독이었어요. 처음에는 시트히터 같은 주요 옵션들을 제거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했는데 테슬라가 나중에 업데이트해서 다시 독에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지금 우리는 독에 좋아하는 앱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일부 공간은 컨트롤스, 사운드 같은 연구 아이콘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고 나머지는 테슬라가 최근에 사용한 앱들로 채워주죠. 하지만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사용자가 독, 앱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 안에서 위치까지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 자체도 다른 UI 구성 요소들 위에 떠 있는 형태였어요. 지금처럼 화면 전체 너비를 채우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앱이나 메뉴들이 독 뒤에 나타날 수 있어서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쉽게도 다른 앱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볼륨 버튼 옆에 있는 네모 모양 아이콘이 앱 서랍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의 폰 앱 아이콘이었을 수도 있어요. 차량 제어 부분도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왼쪽 하단 구석에 차 아이콘이 있어서 여기서 모든 차량 설정에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그 아이콘이 사라졌어요. 대신 테슬라가 화면 왼쪽에 있는 차 아이콘을 활용했는데, 이게 원래 차를 드라이브해서 리버스로 전환할 때 쓰는 아이콘이거든요. 이걸 탭하면 차량 제어 메뉴가 나타나는 방식이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퀵 컨트롤스 메뉴에 있는 아이콘들이 격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옵션들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했을 수 있어요. 락, 컬, 프렁크, 트렁크, 뉴트럴 같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퀵 컨트롤스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정말 멋진 추가 기능이었을 텐데, 실제로 이 영역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차량의 전체 제어 메뉴에 접근하려면 퀵 컨트롤즈 섹션의 왼쪽 하단에 있는 차 아이콘을 탭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컨트롤즈 메뉴가 열렸을 거예요. 여기서 세심한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사용자가 왼쪽에 차 아이콘을 탭하면 홈 화면에 있는 모든 위젯들이 축소되고 어두워졌어요. 여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테슬라가 이걸 마지막 순간에 폐기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작업했던 것 같아요. 시각화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요. 차량 시각화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모델 S에서 관찰됐기 때문에 시각화는 메인 화면이 아니라 계기판 클러스터에 표시됐을 거예요. 모델 3나 모델 Y에서는 어땠을까요? 시각화가 자체 미젯으로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크기로 확장하거나 아예 완전히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UI는 모델 S 밖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어요. 상태 표시줄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 포타입에서는 상태 표시줄의 아이콘들이 왼쪽 바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퀵 컨트롤스를 열 때만 나타났어요. 이건 실제 V11의 최종 버전과 비슷한데, 상태 표시줄에서 대부분의 아이콘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컨트롤스에 들어갔을 때만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이제 출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프로토타입이 2021년 3월에 유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차에도 이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 UI는 이 한 번의 사건 말고는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언젠가 테슬라가 이 V11 프로토타입에 얽힌 이야기를 공유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왜 만들었다가 버렸는지 그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테슬라가 결국 출시한 건 이 프로토타입의 축소판으로 여겨졌어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독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봤던 많은 기능들이 빠져 있었죠. 반응형 앱도 없었고, 여러 홈화면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도 없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MCU3, 그러니까 AMD 라이젠이 탑재된 모델 S에서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를 MCU3으로 전환한 건 그해 12월이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을 수 있어요. 더 느린 인텔 기반 차량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시장을 분리하게 되고 테슬라가 두 가지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했을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의 컨셉들은 흥미진진하지만,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독 같은 기능들은 테슬라가 결국 출시한 것보다 덜 세련되고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아 보여요. 파워 유저들은 더 많은 제어권을 원하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대중시장 차량이잖아요. 최대한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고객층에게 어필해야 하니까요. 미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프로토타입이 지금 시점에서 출시될 일은 분명히 없지만, 여기 담긴 아이디어들은 여전히 흥미로워요. 테슬라가 언젠가 여기서 봤던 것과 비슷한 기능들을 출시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들이 앱 크기를 조절하고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 홈화면을 추가하는 기능과 각 사용자마다 다른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정말 극도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경험이 될 거예요. 테슬라가 새로운 UI 개편을 진행한다면 이런 기능들을 다시 고려해 주길 바라봅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프로토타입 U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이걸 실제로 출시했다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심플한 게 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아이러브나인이 앞으로도 흥미로운 테슬라 이야기 많이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